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처링 메소드를 이용한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PH 중화공정에 적용한 경우에 관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및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피처링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대상 공정인 PH 중화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컨트롤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한 모델과 타임 옵티멀 컨트롤 캘큘레이션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와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불확실성과 스테이트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계산에서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커스트 오브 디멘셔널리티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베스트 컨트롤을 얻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점으로서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및 리인포스밍 러닝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프로세스의 정보를 갖다가 모델에 업데이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컨트롤에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용되어진 프로세스 모델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스테이트와 제어 입력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진행되어 갈 때 그 진행 과정은 세퀀트월 차이인 에러와 제어 입력 값의 변화량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원스테이지 코스트라는 성능 지표에 의해서 성능 지표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시점 K에서부터 최종 스테이트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러한 원스테이지 코스트의 값들이 합인 코스트 투구라는 성능 지표를 갖게 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최적 제어라는 것은 커런트 스테이지 코스트로부터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옵티멀한 밸런스를 갖고 이동한 뒤에 그 스테이트로부터 시작되는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의 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으로서 최적 제어 입력을 구한 것을 사용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란 값은 이 식에서 표현된 바로는 리커시브한 폼으로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방대한 계산량과 복잡한 최적화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테이트의 값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계산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커스트 오브 디멘셔널리티 문제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계산에 있어서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적화된 제어 입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한 원스테이지 최적화 문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도입된 것이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인데 따라서 커런트 스테이지 코스트와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에 대한 근사값을 가지고 최적화된 제어 입력을 갖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트 투고에 대한 근사값은 실험 및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들로부터 학습되어진 근사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근사기로서 글로벌 어프로시메이터와 로컬 어프로시메이터가 주어지게 되는데 글로벌 어프로시메이터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나 파라미터라이즈드 펑션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번 학습되어지고 나면 그걸 학습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계산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학습의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과 같은 로컬 어프로시메이터는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을 갖다 거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커지게 되면 쿼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효율을 갖다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피처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원스테이지 포스트식을 갖다 보시게 되면 스테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셋포인트와의 차이에 의해서 업셋 같은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가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정확한 스테이트를 얻을 수 없거나 스테이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 업셋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웃코디케이션과 연관된 스테이트를 갖다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대상 공정인 pH 중화 공정은 강산과 버퍼 솔루션에 의해서 인넷 스트림이 주어지게 되고 강연기에 의해서 적정을 하게 되는 2.5L의 CSTR 반응기입니다. 이때 적용되어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차지와 카본 이온과 관련된 리액션 인베리언트를 스테이트로 하여 구성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아웃풋 이퀘이션은 임플리시트 이퀘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H 중화 공정에 있어서 최적의 pH 제어는 인넷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적정 용액의 양을 갖다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양을 한 번에 집어넣음으로써 CSTR 내에 있는 pH를 원하는 pH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제어가 옵티멀한 컨트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어가 사용되어지면 벨만 이터레이션을 통한 포스트고 펑션의 향상이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넷 스트림의 변화에 따른 원하는 pH로 맞춰주기 위한 적정 용액의 양을 갖다 초록색의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STR 반응기 내부의 잔유물의 pH 양을 맞춰주기 위한 양을 갖다가 S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스텝 체인지 변화로서 이 양을 다 집어넣어줄 수 있다면 원하는 셋 포인트에 시스템을 보낼 수 있으며 이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양과 같이 과도한 양이 들어가게 되면 오버슈트나 오실레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옵티멀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별도의 벨만 이터레이션이 없이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어프로시메이터와 로컬 어프로시메이터 두 종류의 어프로시메이터가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 옵티멀 퓨처 스테이지 코스트에 대한 정확한 근사가 가능하다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과 K-니얼슨 네이버를 사용한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모두 같은 퍼포먼스를 갖다 보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K-니얼슨 네이버 방법을 사용한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적용하였습니다. 멀티스텝 셋포인트 체인지의 경우를 모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은 빨간색의 경우에는 K-니얼슨 네이버 방법을 사용한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제어를 한 경우고 파란색의 경우에는 PI 컨트롤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PI 컨트롤러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터번스를 준 경우에 보시면은 PI 제어에 의한 것보다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 의한 것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줌을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에 갖다 확대하게 되면 사실 좀 변화량이 있는데 지금 PI 컨트롤러에 비해서 변화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로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계산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갖다 내기 위해서 셋포인트를 쫓아가기 때문에 과다한 영향을 갖다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들어간 영향을 갖다가 뒤쪽 부분에서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풋 변화량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정이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버슈터 같은 문제를 발생해서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법으로서 인풋을 갖다가 인풋을 스테이트에 추가해서 풀스테이트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MPC를 닮은 멀티스텝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한 보정된 식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풋을 스테이트로 사용한 풀스테이트를 사용한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버슈트와 오실레이션을 보이는 반면에 콜 스테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MPC를 닮은 멀티 스텝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시면 앞에서 사용한 풀 스테이트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 스테이트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것에서는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터번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투 스테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풋 변화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디스터번스를 잘 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피처링 맵을 사용한 경우에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두 그래프 모두 실험에 의한 것인데 위의 경우는 피처링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아래 경우는 피처링 메소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경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일치하는 타임스팬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대응되는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이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처링 맵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셋을 극복하고 좀 더 빠른 레스폰스를 보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임스팬이 틀려서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 것이 좀 더 빠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쪽 실험에서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링 메소드를 사용한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 및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검은색 선은 PI 제어에 의한 것이고 분홍색 선은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실험에 의한 것입니다. 이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에 의한 것이 PI 제어에 의한 것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대표적인 런리니어 케이스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지빌리티를 갖다 검증해 보았습니다. 또한 뉴럴 네트워크 및 K-니어스트 네이버 방법 등을 사용해서 근사교를 사용해서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해 보았으며 이 모두가 PI 제어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K-니어스트 네이버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트레이닝이라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더 좋은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인풋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풀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MPC를 닮은 보정식을 갖다 제시해서 사용해 봤는데 두 가지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임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대신에 풀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MPC를 닮은 보정식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스테이트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MPC를 닮은 보정식으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피처링 방법을 사용해서 업셋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과 PI 컨트롤 방법을 비교해 보았는데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이 PI 컨트롤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실험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EKF 파라미터 튜닝 및 벨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어야 됨을 앞으로 더 연구되어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